야라에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야라의 옥티 트랩. 자, 오늘 요거 이벤트 있습니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 중엽을 날리는 거는 사실 좀 아깝죠.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가져가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솔로이동원입니다. 와, 우리 고추 모직씩 되게 많이 컸죠, 고추. 자, 우리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 4월 15일인가 그때 심었거든요. 지금 뭐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겹가지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겹가지도 많이 나오고 며칠 안 들어왔더니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파리가 약간 오글오글한 이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진딧물 때문에 그런데 한번 또 방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추 모종 심고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추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두고, 뭐 칼슘도 줘야 되고, 진딧물 이런 것도 잡아줘야 되고, 기타 또 꽃 피면 통째 같은 거, 뭐 응애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완전히 고추 전문가님을 모시고서 제가 오늘 요 고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고품질을 추구하는 남자 박고추 모시다. 박고추님. 뭐 처음이 아니니까, 그죠? 네네네네. 벌써 솔로이동원 유튜브에 한 서너 번 나왔죠? 오,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오, 예, 맞아요. 아, 어떻게 꼭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해야 또 나오십니까, 이거? 이렇게 자주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예. 자, 이 고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번 여기 진단 좀 한번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고추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줄도 띄우고 맞습니다. 말뚝도 박아야 되고 막 그런 게. 그리고 일단 한 달 정도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훑기 작업인데. 아, 그쵸, 맞아. 훑기 작업을 안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훑기 작업은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잎사귀가 살짝만 나와도 이렇게 여기 지금 살짝만 나와도 방아다리 여기서부터 그냥 밑으로 쫙 훑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청양의 별명이 고추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지금 가서 제가 뭐 견학을 갔었거든요. 거기를 가서 이제 진짜 고추에 대해서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 잎사귀가 최소한 거의 10cm 정도 나올 때까지 훑지를 말래요. 그리고 훑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방아다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방아다리서부터 밑에 다 훑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3개 정도 남겨두고 그 밑으로 이렇게 훑어주래요. 이렇게 훑어주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훑어주면 여기서부터 이 겹가지부터 나오니까 고추가 수확량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예전에는 그냥 요 방아다리부터 그냥 쫙 훑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그런 또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사실 저는 너무나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상황의 고추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구엽 정도 될 거고 이제 중엽, 신엽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원래 기존 농법은 구엽이랑 중엽들을 다 훑는 거였잖아요. 근데 광합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엽의 효율을 100 정도로 봤을 때 그 다음 광합성 효율이 높은 애가 신엽이고 구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얘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활착돼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광합성입니다. 그럼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 중엽을 날리는 거는 사실 좀 아깝죠.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가져가시고 구엽도 좀 가져가시는 게 그리고 지금 이거 들어보면은 이게 안 뽑혀요. 아주 대단하죠. 뿌리가 다 내린 거예요. 그쵸. 근데 고추는 TR율이라고 해서 지상부 우거짐이 1 정도가 되면은 뿌리에 우거짐은 한 0.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엄청 많이 우거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상부를 날리는 것보단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아다리가 조금 더 길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뿌리의 활착과 광합성 효율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고추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또 진짜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박고추 올시다.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추 모종 보통 심으면 보통 5월 초에 이제 대부분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었을 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추 상태는 좀 어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딧물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꼬글꼬글한 것들이 보여서 그럼 진딧물이나 이제 선충이나 그런 방제를 좀 당연히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두 번째 좀 지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점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랑 어쨌건 필지 자체가 조금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거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밭을 다시 로타리 안 치고서 그냥 한 거거든요. 이게 프랙션 피트라고 3년 전에 여기에다 이제 이만큼을 넣었어요. 이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워낙 바이러스가 심한 연작폐도 심한 그런 밭이라서 이제 그걸 한 상태에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올해 하고도 내년에는 이제 다시 쟁기질하고 로타질하고 다시 할 거예요.
일종의 그 프랙션 피트 하셨다는 건 이제 피트모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양 대신에 쓰는 배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기배지에서 제일 유명한 게 피트모스랑 코이어입니다. 그 중에 이제 피트모스를 쓰신 거고요. 아무래도 피트모스 특성상 함수율 자체도 높게 가져가면서 배수도 좀 잘 되고 좀 물도 잘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추 생육이 되게 좋아서 토양 개량의 일환으로 지금쯤 이제 피트모스를 가져가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료빨도 잘 받을 거예요. 와, 뿌리가 굉장히 잘 뻗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토양보다 훨씬 더 보비력이 좋은 배지로 갱신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료빨은 잘 받아서 이런 곳은 이제 비배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너무 확 웃자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고추는 특성상 사실 굉장히 자비성 작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밑거름은 줄이시고 밑거름 줄이시고 웃거름을 자주 그리고 좀 많이 정량껏 하셔가지고 고추의 생육을 좀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양에 그 고추 박사님도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고추는 밑거름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고추가 이게 보면 이제 계속 자라면서 이렇게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달리는 게 고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거름은 적당히 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질소질이라는 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처음에 뿌리가 잘 안 뻗는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적당히 하고서 나중에 이제 추비로서 키우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바꿔줍니다. 이게 추비 타이밍이 어쨌든 20일, 30일에 한 번씩 넣어주실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뭐 관주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또 고추는 비료빨이 잘 받아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션 피트를 했기 때문에 비료빨이 더 잘 받을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잘 받아서 굳이 밑거름에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밑거름은 그냥 활착 깔 정도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웃거름으로 20일, 30일 간격으로 그냥 꾸준하게 주시면 그리고 하나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대표님 뭐 이제 경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칼슘 같은 거. 칼슘 같은 경우는 밑거름, 웃거름 하실 때 꾸준하게 좀 넣어주시면은 확실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하우스를 이렇게 제가 고추 농사를 갖다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하우스는 이제 웃자라는 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웃자라면 일단은 절간이 길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고추가 그만큼 또 덜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주는 것도 간주도 진짜 되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는 이제 푹 주고서 한참 안 줬다가 또 푹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요게 맞는 건지.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맞고요. 원래 더 잘 관리하실 거면 이제 온도랑 습도 관계를 보면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물을 많이 주시지 않는 건 맞습니다.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은 좀 절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고추 달리는 게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적죠. 그다음에 일단 약하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간주 주는 거, 물 주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면 시비 쪽으로 또 많이 하거든요. 자, 연면 시비 또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고추도 이제 연면 시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신경 써주시는 건 사실 이제 해조제랑 칼슘제예요. 해조제랑 칼슘제. 사실 지금 이제 우리는 한 달 됐고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심어서 활짝 되는 그런 시기니까. 근데 그 시기에서부터도 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특히나 해조제나 칼슘제 같은 경우는 전작게 다 주셔도 됩니다. 얘네가 작물에 전혀 장애가 없고 또 희석배수만 제대로 지키면 그리고 고추 생육에는 무조건 얘는 연속 착과형 과일을 떠나서 사실 진짜 많이 달려요. 그래, 많이 달려요. 고추는 진짜 많이 달려요. 전 고추는 나무 같아요, 진짜 꼭. 외국에 가면 그게 나무네요. 고추 나무.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는 주기적으로 해조제랑 칼슘제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주시는 게 다수학이랑 고품질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달리니까 그만큼 영양가 필요하니까 연면 시비를 계속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해조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원료 같은 경우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국내에 유통되는 해조제가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지금 뭐 워낙 많죠, 그죠? 뭐 씨반부도 있고 뭐 진짜 미역다시마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해조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스코필름 노도섬입니다.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라는 아스코필름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거기 그냥 해조제 이렇게만 알면 되죠. 맞아.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해조제라고 유통되는 품목들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원료를 봐야 되고 그 원료가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다. 아스코필름 원료? 그거 들어간 해조제를 좀 선택을 해주셔야지 애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니까 병도 덜 오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러니까 고추 농법상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우스 농법상 물을 양껏 못 주거든요. 그쵸. 왜냐면 웃자라고 그러니까. 맞죠. 얘네가 수분 스트레스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수분 스트레스를 경감해주는 가장 좋은 물질이 뭐냐? 바로 해조제예요. 그러니까 농법상 가뭄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데 그 가뭄 스트레스에 얘네가 또 수확량이 억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절간은 억제되지만 수확량이 억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조제를 넣어줘야 되고 제일 좋은 원료는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라는 거죠. 그 해조제가 바로 야라에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좋은
해조제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러면 우리 농장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 야라의 옥티 트랙 맞습니다. 네, 옥티 트랙.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거 야라의 옥티 트랙 요거. 자, 요거 지금까지 자 연면 12 하면 해조제가 들어가면 좋다고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 오늘 요거 이벤트 있습니다. 20명한테 요거 1리터짜리 1리터짜리 옥티 트랙. 요거 사용 방법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되죠? 네. 보통 우리가 20리터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이제 그 한 말 20리터 기준으로 네. 20ml 정도 넣어주시면 20ml 정도 딱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거 그냥 주기적으로 뿌리시는데 보통 한 며칠에 한 번? 뿌리시는 간격은 지금 이제 유효기간 이제 성숙기간 관계없이 네. 그냥 한 7일에서 10일 정도만 지켜줘서 뿌려주시면 뿌리 근권부뿐만 아니라 지상부 생육도 정말 좋아지고 네. 애들이 이제 그 뭐 가뭄 같은 거 들고 입 누래지고 그러니까 홍수 장마때 입 누래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고추 뭐 근형이라든가 착색이라든가 좋은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이 제품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봐도 될까요? 해조 제품인데 해조제가 100% 전부 다 아스코필름 노도섬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학자들과 논문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제품이 확실하다고. 네, 그 원료가 1등. 그 1등 제품을 하는 거네요. 그 원료가 100% 들어가 있는. 100%. 네. 그리고 그 사실 농약하실 때 전착제 쓰시잖아요. 네. 침투제 쓰시고 확산제 쓰시고 그런 것들 꼭 쓰셔야 되는데 연면 12 제품도 농약이랑 마찬가지예요. 전착, 확산, 침투가 잘 돼야지 효과가 좋을 거니까. 그럼 전착제 쓰면 좋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 연면 12 할 때도 전착제를 좀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효과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착제, 침투제, 확산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예. 그럼 굳이 전착제 별도로 사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나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20리터에 20ml 넣으셔가지고 그냥 분무기로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줄 때도 그냥 보통 보면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푹 줄 때 한번 푹 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건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농약이랑 살충제를 이렇게 섞어서 해도 관계가 없나요? 혼용됩니다. 혼용돼요? 그럼 천만 다행이네. 제가 원래 사실 치는 게 여름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혼용이 가능하고요. 고추 심고서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뭐 추비도 줘야 되고 연면 시비도 줘야 되고 뭐 줄도 매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추 전문가님 모시고서 오늘 연면 시비 좋은 거 여기 옥티 트랙 자 이벤트 20명 있습니다.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추첨을 해서 20명한테 제가 요거 옥티 트랙 요거 택배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고추 점점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고추 올해 농사 한번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원 닭고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닭고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